조선 직장인 열전. 조선의 위인들이 들려주는 직장 생존기. 신동욱 지음. 국민출판. 들어가며. 나는 직장인이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 곧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나는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며 마트 청소 일을 하고 있었다. 취업의 문을 두드렸다가 쓰디쓴 실패를 겪고서 일단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호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것이다. 그렇게 심기일전을 하고서 한국에 돌아와 마침내 취업에 성공했을 때 그 기뻤던 감정은 지금도 생생하다. 합격자 통보 안내를 받고서 너무 좋아 집에서 방방 뛰어다녔으니 말이다. 이제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갈 것만 같았다. 그렇게 부푼 기대로 내 생애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직장이란 내 생각만큼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 난생 처음 해보는 회계 업무는 어렵기만 했고 엄격한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 생활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토록 힘들게 들어온 직장이건만 다 팽개치고 나가고 싶다는 욕구가 종종 치밀어 올랐다. 그때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위로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조직에서 중간 허리쯤 되는 연차가 되었다. 지난 9년 동안 계속 해왔던 회사 일이건만 여전히 직장은 내게 쉽고 만만한 곳이 아니다. 나는 역사를 좋아한다. 역사에는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수많은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다. 오늘이라는 현재를 만들어 오기까지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역사 속에 차곡차곡 담겨 있다. 그렇기에 흔히 역사를 통해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배운다고 말한다. 역사학자 카의 유명한 말처럼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인 것이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나와 같은 직장인들이 역사를 통해 배울 점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안고 역사 인물들의 일대기를 다시 한 명씩 찬찬히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저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위대한 위인으로만 생각했던 그들의 삶 속에 감추어져 있던 직장인 스토리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도 직장인이었다. 조선시대에 오늘날과 같은 현대적 의미의 회사는 없었겠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모여 조직 생활을 하던 곳이 있다. CEO인 임금 밑으로부터 정 1품, 정 9품까지 단단한 위계 질서를 갖추고 있었던 조선 정부이다. 그곳을 거쳐갔던 무수히 많은 역사 인물들은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들은 고된 취업 준비를 거쳐 과거라는 시험을 통해 입사했고 성실하게 일한 보상으로 승진의 기쁨을 누렸으며 때가 되면 은퇴를 하였다. 물론 직장생활 중간에 스스로 사표를 내거나 원치 않게 사임을 해야 했던 직장인도 있었지만 말이다. 뛰어난 실력에 눈치 백단까지 갖춘 직장인이 있던가 하면 자신을 끌어주는 좋은 상사를 만난 행운의 직장인도 있었다. 평판 관리를 잘하지 못해 결국 잘려나간 직장인도 있었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설화에 휘말린 이도 있었다. 오늘날 우리 직장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희로애락이 그들에게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늘을 살아가는 직장인과 과거를 살았던 직장인 간의 대화를 시도해보고 싶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고민들과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조선시대를 살았던 당신들도 그런 고민이 있었느냐고, 그렇다면 그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겨냈느냐고 물어보고 싶었다. 그들의 지혜를 구해보고 싶었다. 조선 왕조의 개국공신인 정도전이나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영웅 유성룡으로서가 아니라 내 직장 선배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다. 그런 기대를 안고 조선의 직장인들과 대화를 시작한 것이다.
이 책은 조선 역사 속 인물들을 철저히 직장인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위인이기 이전에 그들 또한 조직에 몸담고 사회생활을 해야 했던,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직장인이라는 시각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이 다소 독특한 역사책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손 놓고 살았던 역사가 사실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역사 속 직장 선배들의 다양한 처세술을 만나보게 해줄 것이다.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 속에서 직장 내 상사, 동료, 선후배라는 대인관계에 대해 성찰할 수 있게 되고, 평판관리나 사내정치처럼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야 하는 직장 생활은 여전히 만만치 않지만, 존경하는 위인들도 힘든 직장 생활을 이겨냈던 우리 선배라는 사실이 큰 위로를 준다. 이제 그 위인들의 삶에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자. 그리고 그들의 직장 생활 스토리를 들어보자. 위대한 위인들도 나처럼 아등바등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던 직장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상사를 제대로 이용하다. 정도전. 고난 가운데 새 세상을 꿈꾸다. 정도전은 이성계를 도와 조선의 창업을 도운 최고의 1등 공신으로 꼽힌다. 그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쇠락한 고려는 생명을 좀 더 이어나갈 수도 있고, 새로운 왕조의 주인공은 이성계가 아닐 수도 있었다. 새로 창업한 주식회사 조선의 1대왕 태조 이성계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정도전이다. 정도전은 1342년 문신 정운경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자질이 총명하여 당대 최고의 유학자인 이세계의 문화에서 공부하였는데, 정몽주도 그와 함께 수학한 동문이었다. 성리학을 공부한 전도 유망한 신진사대부 출신이었던 정도전은 과거 급제 후 비교적 순탄하게 고려 관리로서 길을 걸었으나 갑작스런 시련에 직면한다. 원나라의 속국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반원 친명 정책을 펼치던 공민왕이 갑자기 시해를 당한 것이다. 공민왕의 아들이었던 강령대군이 이인임의 주도로 왕위에 올라 우왕이 되고, 이를 계기로 권문세족으로 기득권을 대변하던 이인임이 정권을 잡아 친원나라 정책으로 돌아선다.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사대부 출신이었던 정도전은 성리학적 질서에 어긋나고 당시의 국제정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에 격렬히 반발한다. 원나라는 우리 고려를 오랫동안 못살게 괴롭혔습니다. 더구나 오랑캐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 수치스러운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 공민왕께서도 그토록 노력하셨는데 그 유지를 저버리고 다시 원나라 편에 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끄럽고 고려는 다시 원나라와 손을 잡을 것이니 그리 아시오. 그리고 이번에 원나라에서 사신이 오는데 그대가 나가서 사신을 맞도록 하시오. 그러면 저는 사신을 맞으러 나간 자리에서 당장 그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리든지 아니면 그를 묶어서 그대로 명나라로 보내버리든지 하겠소이다. 원나라 사신을 맞으라는 이인임의 지시에 정도전은 사신의 목을 베어버리겠다는 화끈한 항명으로 그의 분노를 산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정도전은 유배길에 오르고 마는데, 사실 조금만 타협했다면 가지 않아도 됐을 유배였다. 자신의 신념과 어긋나는 일에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정도전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정도전의 유배 생활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졌다. 중앙정치에서 완전히 소외되었지만 정도전은 백성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의 곤궁한 삶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었다. 더 이상 고려 왕조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 정도전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줄 사람으로 당시 명성을 떨치던 이성계를 선택한다. 우리는 회사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상사를 선택할 수는 없다. 직장인으로서 정도전에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상사를 제대로 도왔고 상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리더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좋은 팔로워가 훌륭한 리더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 기술의 진보와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리더의 영향력은 예전에 비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상사만 알던 전문 지식을 이제는 신입사원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상사의 말이 곧 법이었을지 모르나 지금은 비합리적인 지시를 내리면 직원들의 반발을 부를 뿐이다. 점점 부하 직원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들의 도움이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원의 자리까지 오르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뛰어난 실력과 노력은 기본이고 회사 안에서의 정치력, 천운까지 모든 것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위에서 끌어올려주는 것과 함께 부하 직원들의 역량도 중요하다. 리더가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해도 모든 일을 혼자서 할 수는 없다. 리더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리이지 실무를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모든 과정에는 유능한 팔로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정도전은 조선 창업 과정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다. 왕위에 오른 이성계는 공헌도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정도전을 크게 중용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 최고의 실권자가 된 그는 마침내 조선의 설계자가 될 수 있었다. 정도전은 단순히 지식이 많고 말을 잘해서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었다. 위화도 회군, 폐가입 진름, 과전법 시행 등 결정적인 시점마다 상사가 필요로 하는 성과로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보였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나 또한 그런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면 상사도 나의 실력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나의 검증된 실력을 보고 나를 끌어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